그것부터 쭉 나열입니다. 이 과제에서는 이런 걸 수립했고 각각의 방식에 따른 장단점과 보완 방법을 고민했고 채용 홍보반을 기획하는 과제에서는 이런 것들에서 설계를 했고 라고 하면서 여기 전체가 뭐 하나를 깊게 하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부트캠프에서 일단 첫 번째 보시고 있는 사례는 HR 쪽 이제 지원하신 분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와 지원 분야의 직무 수행을 위해 본인의 경험 및 노력을 기술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례이고요. 해당 자기소개서 읽어보실 시간 1분 30초 정도 드려볼 테니 읽어보신 후에 각자 본인만의 생각 틀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놓은 정답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마음대로 내주시는 것은 너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90초 정도 읽어보시고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되면 좋을 것 같은지 제가 왜 이게 조금 아쉬운 사례로 가지고 왔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90초 드리겠습니다.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경험이 지원한 회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더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비슷하게 잘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지원 동기 여러분 쓰기 진짜 어렵고 그중에 회사에 대한 얘기 쓰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 이걸 되게 잘하신 편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잘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 명이 여기 들어가고 글로벌 무역과 유통을 넘어 어떠어떠하게 도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다라고 해주셨고요. 특히 너네 회사가 어떻게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유연하고 도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융합형 인재를 채용할 기준을 수립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HR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 파트를 보시면 지원 동기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그 산업에 대한 이야기와 기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직무에 대한 얘기 모두 넣어서 사실 지원 동기는 저는 이분의 지원 동기 수정할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 동기는 정말 참고하실 만한 굉장히 괜찮은 그러니까 소스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냉친 밀크티님, 엉엉진님, 이피디님 이렇게 세 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모두 조금 이제 어떤 맥락으로 저는 느껴지냐면 결국은 제가 좀 정리를 적어놨는데 나열식 안 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자기소개서였는데 아마 나열식인 것 때문에 이제 결과가 안 느껴졌다라는 이제 냉친 밀크티님의 의견과 엉엉진님이 그래서 약간 이게 지금 어떤 역량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지? 라는 얘기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피디님께서도 느낀 점, 배운 점이 없어서 아쉽다. 역량이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열식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이를 위해 부트캠프를 통해 서류 전형 평가 기준 수립부터 근로계약서 작성까지의 채용 실무를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부트캠프에서 뭘 하게 됐는지에 대한 한 줄 요약을 해두셨고요. 그것부터 쭉 나열입니다. 이 과제에서는 이런 걸 수립했고 각각의 방식에 따른 장단점과 보완 방법을 고민했고 채용 홍보반을 기획하는 과제에서는 이런 것들에서 설계를 했고 라고 하면서 여기 전체가 뭐 하나를 깊게 하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부트캠프에서 활동했던 내용에 대한 나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사실 문제가 있는데 나열인 것 자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그냥 나열이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입니다. 이게 비록 만약에 이게 지금 교육 내용이 아니고 내가 완전 주도적으로 무언가 한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 깊게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좀 취업 준비 해보신 분들이니까 STAR로 하는 경험 정리 아마 알고 계실 텐데 하나의 경험에서 깊게 시츄에이션이 어땠고 태스크가 어땠고 액션이 어땠고 리절트가 어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적어주셔야지 다양한 경험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 라고 적어주시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이제 좀 안 좋은 자기소개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평가자가 보기에 이 사람이 그래서 진짜 뭐 하나 잘한다는 걸 느끼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사실 이분은 내가 한 것에 대한 나열이 아니고 어떤 나열이죠?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사실 나열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절대 안 되겠죠? 이건 그럼 지금 이 부트캠프를
수강하신 분들 전체가 쓸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 분 얘기해 주신 거 다 맞았고, 그렇게 좀 보이게 되는 이유가 나열식이기 때문인데, 그 나열이 하나의 경험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나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특히나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나열도 아니고, 이 부트캠프의 교육 커리큘럼, 교육 내용에 대한 나열이기 때문에, 내 얘기가 아닌 부트캠프 수강하신 분 모두의 이야기, 사실 네, 교육을 들었던 사람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해당 이제 그 작성자 분의 어떠한 역량이나 경험을 대표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조직의 상황에 맞는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길렀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역량이 아닙니다.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기획해본 경험을 해보신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분이 대체 어떤 역량, 그러니까 스킬을 길렀는지 사실 나와 있지 않다고 보셔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역량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활동에 대한 요약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어왕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걸 통해서 내가 기른 역량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거의 예시는 조직에 대한 뭐 조직 수준을 진단하는 역량이라던가 아니면 조직에 맞는 뭐 무엇을 하는 역량 아니면 HR 관련된 뭐 제도를 찾아보는 역량 등으로 해서 역량은 사실 좀 더 내가 제너럴하게 다른 데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이건 사실상 이 경험에서 했던 일을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남들과 다르게 뭐가 좀 더 특출났었는지 같은 그 스킬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조금 아쉬웠고요. 마지막에 저는 사실 똑같은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그리고 또 부트캠프 경험을 통해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와 실질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HR 실무 경험을 역량을 쌓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량이 아니고 실무 경험이죠. 네, 역량은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역량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역량 키워드,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뭐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꼼꼼함, 섬세함 이런 것들이 역량이지 요거는 역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량이라고 이런 거를 좀 포장하시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역량이 아니고 경험인데 이거를 계속 해서 내가 뭘 잘한다는 거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입사 후 회사의 성장 방향과 인재상에 맞는 채용 기준을 수립하고 구성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HR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요거랑 그래서 이제 소제목이 매칭이 되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HR 전문가. 근데 여러분 아마 똑같이 말씀하시겠지만 네,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검지가 사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지원자분께서 네, 작성자분께서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HR 관련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문장과 소제목이 모두 좀 허공에 날아가는 듯한 그런 좀 인상을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공에 날아가고 이거 마음이 아픈 얘기네요. 소제목이 모두 와닿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트캠프를 좀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트캠프라는 워딩을 평가자가 알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가자는 부트캠프가 요즘 많아지긴 했지만 평가자가 당연히 부트캠프를 알겠지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이르거든요. 그래서 부트캠프라는 것보다는 정확히 내가 어떤 교육을 들은 건지를 명시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몇 주짜리에 어떤 걸 배우는 무슨 교육이었는지 그래서 이걸 교육이라고 평가 작성해 주셔야지 부트캠프라고 하면 부트캠프가 대체 뭔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인지를 작성하시는 것이 그냥 이제 갑자기 부트캠프를 통해라고 작성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작성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자기소개를 좀 뜯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이해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좀 주디님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 있으면 질문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받고 다음 항목, 다음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정도 시간 잠시 기다려 볼게요. 궁금한 점, 이해 안 된 점, 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자세하게 작성해야 할까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가실 거라면, 잠시만요. 지금 사실상 이분의 근데 좀 이슈는 뭐냐면,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요 얘기를 쓸 거다 하면
전체적으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를 키워드로 잡을 거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전체 본문 자체가, 그러니까 즉 액션 파트를 설명하는 내용 전체가 나는 어떻게 구성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스킬을 길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나는 HR 쪽 관련해서 뭐 HR 이제 관심 없으신 분들이 여기 더 많으시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HR에는 HRM과 HRD가 있습니다. HRM이 매니지먼트의 줄임말, HRD가 디벨롭먼트의 줄임말이라서 HR이 조금 더 채용 쪽이고 HRD가 이제 좀 교육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일이니까 사실 이분이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말했을 때 이분은 HR 중에서 HRM보다는 HRD 쪽을 희망하신다고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분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HR 관련해서 내가 공부를 해보거나 레퍼런스를 찾아본 얘기, 네, 아티클 읽어본 얘기 이런 거 쓰실 수 있고요. 부트캠프에서도 저 얘기를 다 쓰실 게 아니고 왜냐면 지금 여기 다 섞여 있잖아요. 서류평가, 근로계약서 평가 방식 이렇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뭐 채용 홍보 방안 이런 전체적으로 지금 지속적인 성장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보다는 부트캠프에서 배운 내용 중 네, 지속적인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오셔야 하고요. 그 밖에 내가 뭔가 교육과 관련돼서 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교육하거나, 그러니까 뭐 교육봉사 같은 것도 괜찮아요. 교육봉사 기획.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 간에 교육을 기획해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잠시만요. 지금 스텝바 너무 좀 내려갔는데, 네. 뚜님께 답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할까요를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을 내가 지원할 것인가 요 얘기는 사실 좀 네, 다 쓰기가 어렵죠. 왜냐면 이 회사에 실제로 어떤 구성원들이 있고 어떻게 내가 성장시킬 수 있는가는 모르는데 나는 결국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라는 키워드를 잡으려면 네, 이 얘기들을 써서 내가 너네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정확하게 어떻게 시킬지는 모르지만 보통 구성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를 수 있는 스킬들을 내가 이렇게 길러왔어라는 얘기가 본문에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좀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입사 후 포부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을 넣어야 할까요? 요거는 좀 그럼 궁금한 게 입사 후 포부 문항을 따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식의 지원 동기 문항에서 입사 후 포부 한두 줄 써야 된다면 어떻게 써야 되냐는 질문이실까요? 답변해 주시면 네, 다음에 질문 답변 드릴게요. 기용님께서 혹시 서류 이야기뿐만 아니고 면접에서도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 부분에서 산업, 기업, 직무, 역량 모두를 통합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잠시만요. 어떤 면접에서도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 부분에서 산업, 기업, 직무, 역량을 모두. 그러니까 산업, 기업, 직무 얘기를 내가 다 할 수 없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원 동기를 하는데 산업, 기업, 직무 중에 하나만 얘기할 수 있으면 보통 하나만 얘기한다면 기업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만 골라서 얘기해야 된다면 보통은 내가 왜 이 기업에 지원했을까를 이야기하는 게 네, 맞습니다. 이건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도리토스님께서 해당 자기소개서에는 Y 회사와 Y 나가 거의 1대1로 적혀있는 것 같은데 회사 이야기의 비중은 이 정도가 적당한 것일까요? 이거는 근데 사실 합격 자기소개서 예시를 보면 정말 다 달라서 제가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은 Y 회사랑 Y 나가 여기다 쓰면 되겠네.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보통은 Y 회사 대 Y 나가 1대2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40대 60? 좀 더 제대로 말씀드리면 40대 60 정도예요. 네. 근데 이거는 5대5로 작성하셔도 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 1대2도 상관없고 대신에 절대적으로 내 얘기보다 회사 얘기가 길어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선 혹은 내 얘기가 좀 2배 정도 많은 선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응님과 엉엉주님이 각각 다른 얘기를 물어보셔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엉엉주님 말씀처럼 지원 동기 내에 마지막 입사 후 포부 한두 줄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이럴 때에는 디테일을 사실 작성하실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냥 마지막에 랩업하는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 지금처럼 작성을 쭉 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더 이 지속적인 성장랑 연결이 돼서 잘 작성을 한 상태라고 하면, 여기 전체 본문이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얘기일 거고,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떠하게 구성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HR 실무 역량을 쌓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정도 문장만 적어주시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사 후 포부를 지원 동기에 적으실 때는 진짜 요약을 한 다음에 한두 줄 정도로 너네 회사에서도 기여할게 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여할게라는 내용이 앞에 있는 본문과 굉장히 잘 매칭을 해야 되고 지금처럼 막상 내가 얘기한 것과 내가 실제로 하겠다고 하는 게 매칭이 안 되면 이게 조금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괜찮았다고 치면은 입사 후 포부 두 문장 정도 뒤에 나오는 거 이 정도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이은님께서는 입사 후 포부만 여쭤보는 문항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요 자소서랑은 관계가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어볼게요. 보통은 길게 쓰는 곳은 별로 없어요. 보통은 이제 500에서 700자 정도 입사 후 포부를 쓰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단 내가 입사를 해서 합격 사례를 보면 다양한 게 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보이는 포맷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학습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적응을 어떻게 하겠다 같은 얘기가 나오고요. 이때부터 3년, 한 5년 정도 혹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10년 차 정도까지를 적성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점은 이걸 작성하는 방법은 3, 5, 10년 차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해당 회사의 채용 공고를 뒤지면 잡코리아나 사라인 같은 데는 닫혀도 그게 다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다 뒤져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의 연차에 속한 사람에게 해당 회사가 어떤 정도의 역량을 혹은 경험을, 지식을 바라는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채용 공고에 보통 자격요건 우대사항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뭘 파악하시면 되냐면 이제 KSA라는 게 여기서 좀 갑자기 등장을 좀 해보는데 노을리지, 그다음에 스킬, 그다음에 애티튜드로 나누어서 이 회사가 3년차, 5년차, 10년차 정도한테 어떤 지식에 어떤 역량에 어떤 태도를 바라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플러스로 해당 회사의 인터뷰 같은 걸 보시면 그 정도 연차가 되면 이 사람이 달성해야 될 목표나 KPI가 뭔지 나와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채용 공고를 통해서 좀 살펴보셔서 내가 처음에 입사해서 보통 이제 학습을 잘 해보시고 채용 공고를 보시면 내가 이제 지금 채용 공고를 봤을 때 부족한 점이 뭔지를 아실 수 있어요. 내가 채용 공고 읽어보니까 A, B, C, D, E를 요구받고 있는데 근데 갖고 있는 게 A, B, C밖에 없으신데 지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이제 D랑 E를 열심히 채울게 너가 뽑아주면 이렇게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차, 5년차, 10년차에 어떻게 될지는 그 회사의 그 직무의 3년차, 5년차, 10년차 정도의 채용 공고를 뒤져보셔서 거기에 있는 KSA와 KPI 같은 거 좀 파악을 해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내가 성장해 나가겠다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은 당연히 조금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3년차, 5년차, 10년차 내가 어떻게 진짜 하겠다는. 근데 이거를 조사해서 쓰시면 평가하는 현직자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 회사 3년차, 5년차, 10년차 이런 거 필요한데 얘 되게 잘 이해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의 공부 방법과 그런 것들을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네 회사에서 10년차 정도까지 크려면 뭐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 같은 것들을 좀 언급해 주시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후 포부는 요 정도로 어떻게 쓰면 될지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거니까 입사후 포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입사후 포부를 본인의 이제 클리닉 신청을 좀 내주시면 제가 보다가 괜찮은 입사후 포부 사례가 있을 때 좀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